반갑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대 성씨 인구 집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왜 거대 정치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느냐? 꽤 저명한 학자도 한국의 거대 성씨 인구 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한국 사람 절반 이상이 성이 없다가 민정법이 1909년에 나왔는데 그때 성 없는 사람이 다 유명한 성씨로 투탁을 해서 거대 성씨가 인구 집중도가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탁자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씨가 있었는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거대 성씨 인구 집중의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015년 11월 1일 현재 내국인 4,970만 5,663명이 289개 성씨를 가지고 있다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5대 성씨 인구 비중이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건 맞아요. 김씨가 1,069만 명으로 21.5%, 이씨가 731만 명으로 14.7%, 박씨가 419만 명으로 8.4%, 최씨가 233만 명으로 4.7%, 정씨가 215만 명으로 4.4%, 합계 이 5개 성씨 합계가 2,667만 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보면은 2018년 현재 1억 2,600만 인구에 12만 개나 되는 성씨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아까 280 몇 개보다는 무지무지 많은 거죠. 한 1000배 이상 많은 거죠. 12만 개 성씨니까. 그런데 가장 큰 성씨 사토가 189만 명으로 1.5%, 수적기가 181만 명으로 1.4%,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5대 성씨 인구 비중이 6%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일본이 특이한 게 아니고 모든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보편적인 나라들이 다 이 정도예요. 보편적인 국가들 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한국은 지극히 비보편적이에요. 거대 성씨 인구 집중을 놓고 본다면은. 근데 일본 성씨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은 성을 씨라 그래. 씨, 우지 이렇게 있죠. 씨라 그러고, 아니면 묘지 이렇게, 우지라는 사람도 있고 묘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일본 성은 한성화되지 못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낙후된 성씨예요. 성씨만큼은 일본이 후진국이에요, 한국보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 성씨, 옛날 그러니까 막부 시대 이전의 성씨는 혈통하고 상관이 없어요. 혈통을 놓고 성씨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자랑 삼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막부 때는 평민들 성씨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성씨를 못 가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명치유신 이후에 창시를 해서 개성제, 모든 국민이 성을 가지게 된 거죠. 아직도 일본 천황은 성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명치유신 이후에 개성제로 가니까 성을 다 만들어 호적에다 적어 넣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 이름, 직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씨를 만들었는데, 이 마을 이름이나 직업을 가지고 성씨를 만든 것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한국이나 베트남만 안 그렇고 중국도 성씨가 전부 그게 지명 내지는 직업이에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씨도 이게 지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나카는 이 들판에서, 이게 전이라는 게 들판을 말해요. 들판에 사는 사람. 기노시다, 정자나무 밑에, 큰 정자나무 밑에 사는 사람. 가와카미, 강 상류에 사는 사람. 이누가이, 개 키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성씨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거대 성씨 인구 집중을 오해를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성씨가 없었는데 민정법 이후에 투탁으로 인구가 집중됐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이거는
일본 연구자가 일본 사회를 놓고 연구한 결과를 한국에다 동일시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한국하고 일본은 명치유신, 갑오경장 이전은 많이 달라요. 같질 않아요. 한국과 일본의 성씨 역사는 배경이 달라요.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씨 제도는 한국,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에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고려시대 천민도 다 사성을 했어요. 왜 고려시대 사성을 했느냐? 그 사람이 뭐 예뻐서 공을 세워서 그래 사성한 거 아니에요. 주민을 관리할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민을 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민을 더 성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민 관리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천 구분 없이 다 사성을 했어요. 오직 사성을 못 받은 사람은 노비. 그러니까 고려 초기까지에서 볼 때 노비던 사람, 그 사람은 사성을 안 했어요. 왜냐? 관리를 안 해도 돼. 주인이 있었고 주인이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성했어요. 그러니까 고려 초기 이후에 노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성이 있어요. 성이 없는 사람은 고려 초기 이전부터 노비된 사람, 그 사람만 성이 없는 거예요. 동국 여지성남을 분석해 보면은 천민 성씨가 양인 성씨보다 훨씬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천민들을 관리를 하려고 성씨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 양반들이 행포를 부려요. 내하고 같은 성씨를 네가 왜 나하고 같은 성씨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부인됐다가 민족범이 나오니까 그걸 다 되찾은 거죠. 자기들이 잊어버렸던 성씨를. 또 이웃나라 중국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은 이제 50몇 개 그 소수민족인데 그거 다 빼고 한족만 놓고 보면 인구가 13억이래요. 13억 인구에 12,000개 성씨가 있대. 꽤 많죠. 그런데도 5대 성씨 인구 비중이 31%야. 한국보다는 비중이 낮지만은 결코 낮은 비중이 아니죠.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엄청나죠. 가장 큰 성씨 왕씨가 9,468만 명, 7.3%. 리씨가 9,276만 명, 7.1%. 뭐 이렇게 하고 5대 성씨 합계가 4억 2,440만 명. 4억 244만 명, 31%. 이렇게 비중이 높아요. 근데 한국보다 낮죠. 이게 한국보다 왜 중국 인구, 거대 성씨 인구 비중이 낮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한국하고 아주 비슷한 나라 베트남. 베트남은 9,700만 인구가 있대요. 2005년 현재. 그런데 5대 성씨 인구 비중이 72%나 돼.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가장 큰 응웬시, 원시가 3,796만 명, 39%나 되고, 전시, 진시가 1,071만 명으로 11%, 레시, 여시가 973만 명, 팜시, 범시가 681만 명이나 돼. 황씨가 487만 명 해서 합계 7,008만 명으로 72%나 돼요. 응우엔시 점유율이 39%로 한국 김씨 21.5%에 1.8배야. 왜 그러냐? 거대 성씨 인구 집중도는 최대 성씨 인구가 1, 2%인 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에요. 다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편적 국가들은 그 성씨가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성씨가 없었어.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성씨니까 인구가 1, 2%밖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성씨가 기원전에 만들어졌어요. 기원전은 한 뭐 6, 700년 이때 만들어졌는데 4, 5세기 되면 보편화돼요. 모든 사람이 성씨를 가진 거예요. 한국, 베트남은 한 8세기쯤 정도 시작돼 가지고 10세기 되면 성씨가 보편화돼요. 모든 사람이 성씨를 가져요. 그러니까 10세기에 성씨가 만들어진 게 지금 21세기니까 벌써 11세기잖아요. 그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거대 성씨 인구 집중은 역사가 깊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성씨의 인구 많은 거는 자연현상이야.
그죠? 자연현상이야. 오래된 생시는 당연히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7세기 말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단 한 번도 귀족 물갈이가 안 일어났어요. 한국은 이게 귀족이 물갈이가 일어나야 그 귀족이 인구 많은 그 말하자면 명문 거족이 멸족이 돼서 그 인구 비중이 집중도가 작아지는데 한국은 그게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삼국 통일한 뒤로. 신라가 망할 때 말하자면 신라의 거대 성씨를 고려가 가서 멸족을 시켜야 돼. 어? 멸족을 시켜서 명문거족을 없애버려야 인구 비중이 평탄해지는데 신라 경순왕이 송도로 찾아와서 태조한테 양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야 태조로 바뀌지만 해도 귀족은 신라 귀족이 아니라 그대로 고려 귀족이에요. 또 고려 공양왕이 조선 태조한테 양위해 줬어요. 조선 태조가 고려를 없애고 고려 귀족들 명문거족을 다 멸족을 시켜버렸으면 인구 비중이 확 떨어지죠. 그런데 공양왕이 조선 태조한테 양위를 해주니까 고려 귀족이 아니라 그대로 조선 귀족이야. 그러니까 신라 귀족이 김, 이, 박, 최, 정이잖아요. 그런데 고려 귀족이 내나 김, 이, 박, 최, 정이야. 조선 귀족이 내나 김, 이, 박, 최, 정이야. 그 지금도 김, 이, 박, 최, 정이 가장 큰 거예요. 성씨가.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기원전부터 성씨가 있었으니까 그냥 성씨의 역사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명문 거족이 많아서 인구 집중도가 무지무지 높아야 돼요. 저 논리대로 하면은. 근데 왜 안 그렇냐? 중국은 대략 200년 간격으로 언제나 전쟁을 통해서 이민족으로 왕조가 됐게요. 민족 자체가 바뀌어요, 왕조가. 그러니까 명문귀족이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한번 바뀔 때마다. 거기다가 5호 16국, 5대 10국 하면서 난세를 거치면서 귀족 물갈이가 많이 생기죠. 한번 보세요. 삼국시대 이후에 5호 16국이 나와서 그 말하자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완전히 뭐 전쟁으로 갔죠. 그거를 수나라가 통일했다가 당나라가 이어받았어요. 당나라 수나라는 뭐 같이 뭐 그렇게 했다 치는데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0국이 나오는 거예요. 5대 10국 난세에서 완전히 뭐 귀족을 다 시가를 했죠. 그 다음에 송나라가 그 통일했어요. 근데 송나라를 거진족 요나라, 금나라, 몽고족이 엎었어요. 그 이제 몽고족이 했던 거를 다시 명나라, 한족이 또 명나라를 세워서 엎었어요. 그러니까 몽고족 때 귀족을 한족인 명나라가 가만두겠어요? 엎어버렸어. 그런데 명나라를 또 청나라가 엎었어. 청나라는 여진족이야. 이렇게 계속 민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잡은 민족이 명문 거족이 시말림이 되는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집중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성씨 인구 집중은 성씨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삼국 통일 후에 난세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배 세력의 물갈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거대 성씨가 1000년 이상 그 사회를 그대로 지배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5대 성씨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역사가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그런데도 인구 집중도가 높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상 그 거대 성씨 인구 집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 성화보, 안동건시 세보, 성화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